일본 패망 후 그의 행보가 기이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패망하자마자 베이징으로 이동해 광복군으로 편입하기 때문이죠. 분명 어제만 하더라도 독립투사를 잡던 만주 군인이던 박정희가 말입니다. 일본이 좋아 일본에 맹세했다고 보기 힘든 것이 이런 그의 행보 때문입니다. 그의 성향을 살펴봤을 때 큰 야망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일본 육사 시절에도 문경 제자들과 편지로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제자와 편지에서 창씨 계명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수업 시간 한국말로 하자 한국 역사를 알려주었다는 내용과는 앞뒤가 뭔가 맞지 않죠. 일본에 대한 충성이 죄책감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열망을 채울 수단으로 여겼을 확률이 크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광복군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당시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패망에 광복군은 세력을 한창 키우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전력과 상관없이 모든 청년들을 받아들였고 박정희 및 다른 일제장교 출신들이 광복군에 편입된 것이죠. 당시를 표현한 장준하 선생의 말입니다. 이런 상황과 기록이 남아있음에도 일부 사람들은 비밀 광복군이었다며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제로라고 보여집니다. 박영만이 박정희의 친일 행적을 숨기는 작업이 드러나기도 했고 일본군에 있다 함께 광복군으로 들어간 신현준의 인터뷰가 있기 때문이죠. 광복군이 흐지부지 해산하며 구미로 돌아가게 됩니다. 5년 만에 귀국. 하지만 일본에 충성하며 떠난 고향에서 박정희는 환영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떳떳하지 못했던 그는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작은 누나 박재희의 집에서 할 일 없이 지냅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기회가 찾아오죠. 갑작스러운 해방을 맞이했지만 친일 부역자들을 철회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당시 국내 정세는 혼돈, 한 글자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친일 부역자에게 어떤 처벌도 가지 않은 것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 군전 찬반 여부 갈등에 독립투사들 간의 내부 세력 다툼 위에 남북 분단까지 터지며 가장 먼저 실행되어야 할 친일 부역자 처벌은 생각지도 못한 형국이 돼버렸죠. 정신없는 혼란의 틈을 친일 부역자들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진작에 처벌받아 교도소에 있어야 할 인물들이 군인과 경찰로 신분을 세탁한 것이죠. 박정희도 다른 부역자들과 흐름이 다르지 않습니다. 서울로 올라가 조선경비사관학교 2기생으로 입학하죠. 3개월 과정만 수료하면 장교가 되는 초특급 코스였습니다. 조선경비사관학교는 지금의 육군사관학교로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했는지 잘 보여줍니다. 그렇게 그는 육군소대장으로 신분을 바꿔냅니다. 1947년 육사 수료 1년도 되지 않아 대위로 승진한 그는 사관학교에서 육사생도를 길러냅니다. 탁월한 카리스마와 리더십으로 이때 당시의 인맥과 만주군 인맥들이 훗날 그의 쿠데타에 아주 큰 힘을 실어주죠. 고속 승진하던 박정희가 1948년 돌연 체포됩니다. 바로 남로당 사건 때문이죠. 남로당이랑 남조선 노동당으로 공산주의 세력을 모으기 위해 남한에서 결성된 공산주의당입니다. 일본군에서 한국군 그리고 공산당까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보죠. 누구냐 너? 이는 그의 멘토라 불릴 수 있는 셋째 형의 영향이 매우 큽니다. 일본군에서 그가 한국군이 되는 동안 그의 형 박상희는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 군의지부를 이끄는 좌익수장의 길을 걷습니다. 그의 형 박상희는 11항쟁 당시 2,000명을 이끌고 시위대를 이끌기도 하죠. 박상희 역시 리더십이 강해 운영을 아주 참 잘했다고 합니다. 시위대의 폭력 시위 변질을 잘 막아내어서 반대 우익 간부들의 인정을 받을 정도였다고 하니 말이죠. 그런 형 박상희가 경찰 병력에 의해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했고 박정희의 평생 멘토였던 형을 잃고 반발심에 그의 형을 따라 남로당에 활동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박정희의 남로당 활동 기록은 없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기록이 삭제되어 있거나 해당 자료만 없어져 있던 탓이죠. 하지만 한 신문사의 재판 기록이 남아있어 그의 활동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그의 형량은 무기징역, 소령 계급 파면, 극여 몰수를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10년으로 감형되며 그것도 모자라
형집행 면제라는 말도 안 되는 특혜를 받습니다. 남로당 비밀 요원이지만 실제 활동이 전무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남로당원은 극형을 면치 못할 때 박정희만이 형을 면제받는 데는 그의 뒤를 봐주던 많은 인물이 존재했다는 점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백선엽, 정일권, 장도영 등등 외국 인사로는 국내 정치에 큰 영향을 끼친 제임스 해리하우스만까지 굉장히 다양한 권력층의 도움을 받아 형을 면제받죠. 한간에는 그가 남로당원 리스트를 제공하고 풀려났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럴 것이 미국인들 사이에서 박정희의 별명이 스네이크 박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도와준 인물을 가차없이 내치기도 해서 생겨난 별명이라고 하죠. 남로당 사건은 창씨 개명과 함께 그의 업적을 부정당하는 큰 두 사건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남로당 사건은 그의 첫사랑에게도 큰 상처가 되는 사건이죠. 첫눈에 반한 이현란과 헤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죠. 원하지 않던 결혼으로 유부남이었던 박정희는 이현란과 관사에서 동거를 시작하며 사랑을 키웁니다. 스스로 월남에 이화여대를 다니던 지식인 여성이던 이현란. 뜨거웠던 이 둘의 동거는 남로당 사건으로 3년을 넘기지 못하고 끝이 납니다. 구사일생으로 형을 피했지만 사랑을 잃은 박정희. 많은 군인들의 도움으로 비공식적 문관으로 군의 정보기관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당시 공산당을 극도로 비방하던 남한에서 공산당 활동하며 퇴출된 군인이 군의 정보기관에서 근무하니 말이죠. 후에 한국 경제를 크게 발전시킨 대통령이자 최장기 독재자로 평가받는 그의 대통령 기록상 군 정보기관에서 그치진 않겠죠. 다음 시간에는 후에 그의 행보와 함께 평생 피양새 유경수 여사와의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